포워드 액션 태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조금 이제 다시 좀 설명드려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자, 포워드 액션 태그 표기법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 페이지, 자, 여기 이제 파일명을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이동할 페이지를 넣는다고 되어 있죠. 아까 뭐 되돌아오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인크루드 태그 할 때 이제 그 얘기인데, 제가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해버렸네요. 그래서 실제 이제 요거 그 처리하는 부분에 설명을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그 페이지 세컨 JSP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아까 그 설명드린 대로 이 펄스 JSP 이제 실행을 할 때 이 부분이 출력 버프에 남아 있어요. 남아 있다가 JSP 포워드를 만나면 출력 버프에 있는 내용을 싹 치웁니다. 치우고 제어를 second.jsp 페이지로, 자, 요 액션 태그 JSP, 자, 포워드 액션 태그를 만나면 페이지 속성이 가리키고 있는 요 세컨드 JSP로 제어를 넘겨버립니다. 예. 제가 완전히 넘어가요. 그래서 되돌아오진 않고요. 넘어가서 여기서 여기까지 실행을 하고 끝냅니다. 요렇게 됩니다. 자, 1번, 2번 되돌아오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일단은 퍼스트 JSP를 이제 이렇게 그 접속을 해서 실행을 하다가 이렇게 쭉 실행을 하다가 JSP 포워드 액션 태그를 만나면 second.jsp 페이지로 완전히 제어를 넘겨버립니다. 넘기고 JSP 이제 second.jsp 페이지에 있는 처음부터 이제 실행을 하겠죠. 실행 끝났습니다. 끝나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제어가 한번 넘어왔죠. 포워드로 제로 넘어왔으면 되돌아가지는 않고요. 되돌아가지는 않고 여기서 이 출력 결과를 가지고 브라우저 쪽으로 응답을 바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제 퍼스트 JSP를 접속을 했지만, 자, 실행을 하다 보니까 포워드 액션 태그를 만났어요. 그러면 자, 세 번째, 자, 두 번째는 퍼스트 JSP 코드를 실행하다가 포워드 액션 태그를 만났다. 그러면 요 페이지 속성 값으로 있는 세컨드 JSP로 제어를 넘겨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제어를 받아서 요 second.jsp 페이지에서는 요 코드가 이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실행이 다 됐다 하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요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쪽으로 이제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자, 요렇게 이제 실행이 됩니다. 포워드 액션 태그 실행은 이런 흐름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보면 이제 그 소스에서 이제 요렇게 실행이 되다가 요 JSP 포워드 액션 태그를 만나면 포워드 언더바 데이트 JSP 쪽으로 넘어간다 그랬죠. 넘어갈 때 이 페이지, 현재 페이지에서 처리했던 내용들은 요 출력 버프에 지금 쌓여 있는데 이걸 싹 다 지워버리고 포워드 언더바 데이트.jsp로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접속은 이쪽으로 했지만 여기에서 출력된 값을 보는 게 아니라 포워드 데이트.jsp로 넘어가면 이 페이지입니다. 넘어가서 요 포워드 언더바 데이트.jsp에 있는 내용을 실행을 하고요. 요 내용이 출력 버퍼에 쌓입니다. 요 내용이, 자, 오늘은 날짜 시간은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객체 to locale string이라는 메소드 실행한 결과값이 이렇게 출력 버퍼에 쌓이고, 자, 이게 이제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출력 버퍼의 값이 브라우저 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이 내용을 받아서 화면에 띄워주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자, 포워드 동작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은요, 요 include 액션 태그인데 제가 요걸 조금 순서를 바꿔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 include 액션 태그는 말 그대로 이제 포함을 시키는, 다른 페이지를 포함을 시키는 건데요. 이게 소스만
포함을 시킬 때는 include 디렉티브를 쓰고요. 해당 페이지로 가서 포함은 포함인데 가서 실행을 시킨 다음에 그 결과값을 포함하는 형태로 이제 실행되는 게 요 include action 태그입니다. 그래서 요 include action 태그는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제가 넘어가서 실행이 끝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제 설명을 조금 이제 뒤집어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다시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include directive 자 태그처럼 현재 JSP 페이지의 특정 영역의 외부 파일을 특정 영역에 외부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소스 코드를 가져와서 집어넣는다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내용을 포함하는데 자 요 include directive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어떤 파일이 있으면 이 파일에 소스 코드를 그냥 들고 와요. 예, 삽입을 해줘요. 예, 그런 다음에 전체를 실행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요 include action 태그 같은 경우는 이 소스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제어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제어가 넘어가서 자, 요 include action 태그는 여기 자 include action 태그 이렇게 표기하고요. 페이지 발명이죠. 그러면 요 발명에 의해서 b.jsp다 하면 요 b.jsp 쪽으로 제어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 b.jsp로 넘어가서 여기 있는 내용을 실행을 해요. 실행해서 출력 버퍼에 쌓아주고요. 여기 실행이 끝나면 끝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나머지 부분을 실행을 하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현재 JS 페이지에 포함할 수 있는 외부 파일은 HTML도 가능하고 JSP도 가능하고 서블릿도 가능하다. 그래서 형식은 이렇게 되고요. JSP 자 콜론 include 자 이렇게 되고 속성 요 속성이 앞에서 봤던 포워드 자 포워드 액션 태그에서 페이지라는 게 있었는데 똑같이 페이지라는 속성을 씁니다. 예. 쓰고 발명을 주시면 되고 요 발명 쓰실 때도 같은 그 디렉토리 폴더 안에 있을 때는 발명만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로를 다 적어 주셔야 되겠죠. 뭐 상대 경로든 URL이든. 그다음에 플러시라는 속성이 하나 더 있는데 플러시는 출력 버퍼를 그 플러시 하겠느냐 그 뜻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폴스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페이지 속성 자 요거는 앞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JSP 페이지 내에 포함할 내용을 가진 외부 파일명을 여기다 적는데 외부 파일이 자 현재 JS 페이지와 같은 디렉토리에 있으면 파일명만 넣으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 URL이나 상대 경로를 넣어라. 자 요 부분은 그 포워드 액션 태그하고 똑같죠. 페이지 속성 쓰는 것 같습니다. 같고요. 자 여기 이제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있는데 플러시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플러시 속성에 true나 false 값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자 설정한 외부 파일로 제어가 이동할 때 그래서 여기 어떤 파일명 b.jsp가 있어요. 자 b.jsp로 이제 갈 때 제가 이동할 때 현재 JSP 페이지가 지금까지 출력한 이제 내용들 실행한 내용들 출력 버퍼에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JS 페이지가 지금까지 출력 버퍼에 저장한 결과를 처리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저는 기본값은 이제 펄스다. 플러시를 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근데 요거를 이제 true로 값을 바꾸게 되면 설정하게 되면 이렇게 외부 파일로 이렇게 제어가 넘어갈 때, 자, include 하면서 제어가 넘어갈 때, 외부 파일로 제어가 넘어갈 때, 이동할 때, 현재 JSP 페이지가 지금까지 출력했던 버퍼에 저장된 내용들을 웹 브라우저에 출력을 하고 출력 버퍼를 비워버린다. 그죠? 플러시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이게 폴스 값을 해야 될 경우가 있고 true 값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펄스 값을 씁니다. 기본적으로 펄스 값을 씁니다. 그래서 디폴트 값이 펄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디폴트 값을 펄스로 쓰기 때문에 요거는 생략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펄스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시를 하고 이게 뭐 이렇게 넘어가야 될 경우에 인클루드로 넘어가야 될 제가 넘어가야 될 경우에는 펄스 값을 트루 값으로 바꿔서 이제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소스를 이렇게 보면 여기서는 자, 퍼스트 JSP가 있고 세컨드 JSP가 있습니다. 자, 요 include 자, 액션 태그 여기 있죠. 그러면 페이지 속성에 값이 지금 second.jsp인데 요 영역에 자, 요 영역에 보시면 second JSP가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제어가 넘어간다 그랬죠. 자, 그 위에서 지금 퍼스트 JSP에서 이렇게 이제 실행된 값은요, 출력 버프에 이렇게 담깁니다. 출력 버프에 이렇게 넣어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include라는 액션 태그를 만나서요, 지금 second.jsp로 제어가 넘어가는데, 자, 이때 플러시 하겠느냐? 펄스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퍼스트 JSP를 실행하면서 출력된 출력 버프에 출력된 내용을 그대로 놔두고요. second.jsp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 부분을 이제 실행해요. 실행하면서 실행하면서 요런 이제 실행된 값을요, 어디로 여기서 실행 값을 출력 버프에 그대로 또 이렇게 쌓아줍니다. 그러면 first JSP가 그려놓은 부분, 출력한 부분과 자, second.jsp가 출력한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같이 출력 버프에 쌓입니다. 쌓이겠죠? 쌓이고, 자, 이 second.jsp의 내용을 다 실행을 하면 다시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거, 이제 순서 바꿔서 제가 설명해 버렸죠. 그대로 자, 이 부분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include 액션 태그 실행해서 제어가 넘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그 다음 코드로 제어가 되돌려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자바 서버 페이지라는 P 태그가 있는데 이 부분을 실행해요. 그러면 이것도 출력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출력 버퍼 이렇게 그 다음으로 이렇게 또 쌓입니다. 그러니까 출력 값이 이렇게 쌓인다고 생각하십니다. 두 개의 페이지, 자, 퍼스트 JSP와 세컨드 JSP가 출력한 값을 출력 버퍼에 다 모아오는 거죠. 모아서 자, 요 퍼스트 JSP 부분에 자, 실행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한다? 브라우저 쪽으로 이 내용을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출력된 값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JSP에서 출력한 출력법에 출력한 내용하고요, second.jsp에서 출력한 출력법에 출력한 내용하고 다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그리고 second.jsp에서 출력하고 되돌아온 그 값 있죠? 값도 다 되돌아와서 퍼스트 JSP에서 여기 나머지 부분 실행했습니다. 그죠? 요 값도 요 아래쪽에 같이 이렇게 실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JSP에서 출력한 거고요. 그 다음에 second.jsp에서 출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되돌아와서 퍼스트 JSP 나머지 부분, 실행하지 않은 부분, 나머지 부분 출력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그 출력 결과로 출력 버퍼에 다 쌓여서요, 촥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한 페이지로.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이제 보면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면, 자, 퍼스트 JSP 페이지를 요청을 하면 이 부분은 이제 실행을 하면서 출력 버퍼에 이제 그 결과를 쌓아줍니다. 그렇다가 include 액션 태그를 만나면 제어가 어디로 넘어간다? second.jsp로 가서 이 부분을 실행하는데, 이 부분 실행되는 것도 출력 버퍼에 그대로 쌓입니다. 이 퍼스트 JSP 쌓아놓은 그 출력 버퍼 이어서 계속 쌓아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다 실행했다 하면 되돌아오는 거죠. 어디로? second.jsp에서 first.jsp 페이지로 되돌아옵니다. 와서 나머지 실행이 안 된 나머지 부분을 실행을 하고, 이 실행한 부분을 출력 버퍼에 쌓아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 이걸 다 모아서 플러시 해줍니다. 브라우저 쪽으로 출력하기 때문에 퍼스트 JSP의 내용과 세컨드 JSP의 출력 결과 값을 다 하나로 만들어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수업을 했던 include와 관련된 디렉티브 태그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디렉티브 태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꺽쇠갈로 퍼센트 골뱅이 이렇게 넣고, 그죠? 띄우고, 자, include 이렇게 작성을 했던 거고요. 액션 태그 같은 경우에는 꺽쇠갈로 JSP가 옵니다, 그죠? JSP가 오고 콜론 그 다음에 include 이렇게 옵니다. 자, 두 가지 다 보면 뭔가
포함을 할 때, 인크루드 할 때, 인크루드는 포함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함을 할 때 쓰는 건데 뭐가 다른지를 보자는 거죠.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미 이제 요 include 디렉티브 태그를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데, 요 include 디렉티브 태그는 자 어떤 모듈화 되어 있는 자 A라는 JSP 페이지, B라는 JSP 페이지가 있다. 그러면 요 A라는 JSP 페이지와 B라는 JSP 페이지를 자 include 디렉티브 사용해서 예. 자, 이렇게 이제 포함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소스가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것처럼 여기에 들어온다 그랬죠. 예, 이런 식으로. 예, 들어온 다음에 이 소스 코드가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식으로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예, 들어와서 여기에 소스 코드가 예, 자 A.JSP의 소스 코드가 들어오고 B.JSP의 소스 코드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들어오면 이 전체 예, 소스 코드를 예, 실행을 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게 include 디렉티브 태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메뉴라든지 푸터 같은 경우에는 자 메뉴가나 푸터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안 바뀌죠. 그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바뀌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소스 부분을 공유를 보통 이제 하는 목적으로 자 이렇게 이제 모듈로 만들어서 보통 사용하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정적 페이지 형태로 항상 이렇게 이제 모듈로서 공유되는 예, 그러니까 삽입되는 그런 이제 코드들을 가져올 때는 이렇게 include 디렉티브 태그를 쓰시면 되고요. 항목별로 해서 뭐 처리 시간, 기능, 데이터 전달 방법, 용도, 기타인데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거, 자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겁니다, 그죠? 했던 거를 기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지금 예, 더 추가된 요 액션 태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include 디렉티브의 처리 시간을 보면 번역 시 자원을 포함한다. 그 다음에 기능은 현재 페이지에 삽입하는 기능이고, 데이터 전달하는 방법은 페이지 내에 변수를 선언한 후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자, 요런 부분들을 예. 자, 우리가 뭐 변수 같은 거 이제 여기 선언해 놓으면 예, 뭐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위에서. 그다음에 용도는 다수의 JSP 웹페이지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코드나 자, 여기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코드, 저작권과 같은 문장을 예. 자, 포함하는 경우에 요런 include 디렉티브 태그를 활용한다. 기타는 여기 정적 페이지에 사용하는 게 맞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소스 코드를 다른 페이지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재사용하는 부분들 있죠. 소스 코드를 파일로 만들어 놓고 그 소스 코드를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쓰는, 당겨와서 포함시켜서 쓰는 그런 용도로 include 디렉티브 태그라는 것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include 액션 태그는 그러면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제 봐야 되죠. 자, 일단 디렉티브 태그에서는 자 처리 시간이 번역 시 자원을 포함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요청 시 자원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여기 무슨 뜻인지 이제 실습하면서 이제 봐야 될 거고, 기능은 별도의 파일로 요청 처리 흐름을 이동한다 되어 있죠. 자, 이것도 한글로 되어 있지만 예, 자, 이것도 실습 별도의 파일로 자 요청 처리 흐름을 이동합니다 되어 있는데, 말이 조금 예, 설명되어 있는데 일단 실습하면서 봐야 돼. 그다음에 데이터 전달 방법 보면 요거는 이제 확실히 요거는 조금 구분이 가는데, include 디렉티브 같은 경우는 페이지 내에 변수를 선언한 후에 변수의 값을 저장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include 액션 태그 같은 경우에는 request 기본 내장 객체나 파람 액션 태그를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전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액션 태그 종류 중에 파람이라는 액션 태그 보셨죠, 그죠? 예, 파람이라는 액션 태그를 사용하든지, 안 그러면 JSP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요 내장 객체 중에 리퀘스트라는 내장 객체가 있는데, 요걸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이제 전달을 할 수가 있다. 자, 여기 이제 다른 부분이죠. 확실히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용도 부분에서 요 액션 태그는 화면 레이아웃의 일부분만을 자 모듈을 할 때 보통 씁니다.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타에 보면 요 include 디렉티브 태그 같은 경우에는 정적 페이지에 사용이 되지만 자 include 액션 태그 같은 경우에는 예 동적 페이지에 자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비슷한데 그죠? 비슷한데 실제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 이게 차이 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사실 이제 설명만 써서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실습을 조금 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include 자 액션 태그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고 자 소스를 한번 보면 자 include 액션 태그에 자 현재 날짜와 자 시각을 출력하는 페이지를 포함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기 이제 include 액션 태그 자 사용해서 자 페이지 값을 include data JSP 자 이렇게 하고요. 플러시 값을 true하고 줬습니다. 그죠? 네, true하고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실행을 자 해서 자 보면 요 지금 include underbar date라는 예, 요 페이지를 예, 포함을 시키겠죠. 예, 포함을 시켜서 처리를 해준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java.util.date라는 클래스의 객체 사용해서요. 객체를 먼저 생성하고 생성이 되면 그 객체에 점 찍어서요. to locale string 메소드로 호출해서 예, 로컬 예, 그 시간 값으로 출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지금 그 매개 변수를 넘기는 방법에 대해서 include 액션 태그 쪽에서 이제 설명이 나왔는데 이때 이제 파람 리퀘스트 객체나 그 파람이라는 액션 태그를 사용해서 매개 변수를 넘길 수가 있다. 그래서 요 파람 액션 태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JSP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에 현재 페이지 JSP에서 다른 페이지로 어떤 값을 전달을 할 때 쓰는 태그가 파람이라는 액션 태그다. 자, 요 태그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다. 예, 단독. 저 파람이라는 태그만으로는 예, 이용되지 못하고 예. 브록 비슷한 거죠. 브록. 예. 그래서 태그 중에 forward 자, 액션 태그나 자, include 뭐 플러그인도 있지만 잘 안 쓴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forward 자, 액션 태그나 include 액션 태그를 사용을 할 때 내부에다가 이 파람이라는 액션 태그를 포함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람 액션 태그는 자 다른 페이지에 여러 개의 정보를 전송해야 할 때 다중의 파람 액션 태그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람 액션 태그를 하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 매개 변수 값 넘길 때 매개 변수도 여러 개 쓸 수가 있고요. 값도 여러 개 넘길 수 있죠. 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을 보면 일단은 파람이라는 액션 태그는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요 이제 단독적으로는 쓸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사용했느냐 보면 지금 바깥쪽에 자 부모 태그에 보면 부모 태그 forward라는 액션 태그를 썼습니다. 자 forward 다른 페이지로 제로 넘기는 거죠. 이동하는 겁니다. 자 요 페이지 속성이 가지고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죠. 제어가 이동하는데 이동하면서 요 JSP forward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종료 태그 요럴 때는 자 JSP 콜론 다음에 액션 이름 자 슬래시 꺽쇠글로 요렇게 안 쓰고요. 요거를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로 나눠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자 다른 자식 태그를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되죠. 요거는 시작 태그자 종료 태그다라고 이렇게 표시할 때 이렇게 하는데 이 forward 액션 태그가 자식 태그를 포함하는데 그 자식이 뭐냐면 파람이라는 액션 태그예요. 이거는 자식 태그로 이렇게 포함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영역을 이렇게 표시를 하려면 시작 끝
표시하려면 이렇게 JSP 콜론 포워드라는 요 이름은 앞에다가 슬래시를 넣어가지고요 끝태그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요 파람이라는 액션 태그는 JSP 요 포워드라는 태그에 이렇게 쏙 안에 들어가 있죠. 자식 태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자식 태그로 들어가 있는 파람 보시면 두 개를 이제 사용했죠. 자, 요 매개 변수명 1, 매개 변수명 2 돼 있는데 매개 변수명 1을 마이너스 KOR로 주고 매개 변수명에 ENG를 줬다. 변수 이름이에요. 말 그대로 파라메타 네임 매개 변수 이름이죠. 자, KOR이라는 변수 이름, ENG라는 변수 이름으로 해서 뒤에 보면 속성이 하나 더 나옵니다. 자, 스페이스 있고요. 띄어쓰기 하고 value 해서 값을 넣어줍니다. 이 값은 자 KOR 자 변수명이면 KOR에 이렇게 저장돼서 던져질 값. 그다음에 요 ENG라는 변수명이 있으면 자 요 매개의 변수 값 2는 요 ENG에 저장돼서 전달될 값 어디로? 요 포워드 액션 태그가 그렇죠. 여기 만약에 b.jsp다. 자 현재 페이지는 a.jsp인데 a.jsp에서 자 포워드 되는 거예요. b.jsp로. 이럴 때 자 KOR이라는 변수에는 자 점수 국어 점수를 이렇게 담아서 b.jsp에 전달이 되고 ENG라는 파람이니까 요 변수에는 요 매개 변수 이 값을 이렇게 저장해서 b.jsp에 전달이 된다. 매개 변수로 전달이 된다. 자, 요렇게 이제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는 거는 파라메타를 넘길 때 다른 페이지로 파라메타를 넘길 때 파람 액션 태그를 쓴다. 그 다음에 단독으로는 쓸 수가 없다. 이 태그는 뭐와 같이 사용되냐면 JSP 앞에 요 액션 태그죠. 포워드나 자 include라는 액션 태그 자식 태그로 쓴다. 그래서 자식 태그로 사용하려면 요 부모 역할하는 태그 있죠. 포워드나 인클루드 태그는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 요런 표기법을 쓰셔야 되고 여기 내부에다가 요 파람 액션 태그를 넣으시는데 속성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네임과 밸류. 자, 네임은 변수 이름 넣으시면 되고요. 밸류에는 요 변수에 저장될 값. 자,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자바 코드 형태로 쓰는 게 아니라 태그 형태로 지금 매개 변수 넣을 때 자바 코드를 써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을요 태그를 사용해서 자바 코드가 아닌 태그 형태를 사용해서 지금 처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소스 코드를 보면 자 퍼스트 JSP와 세컨드 JSP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지금 저 세컨드 JSP에 파람 액션 태그 사용해서 값을 넘기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 가운데 자 include라는 액션 태그가 있고요. 자 include 액션 태그는 제어가 넘어간다 그랬죠. 이쪽으로 갈 때 이 second.jsp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자 시작 태그 include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 안에 보니까 파람 태그 있네요. 자 파람 액션 태그 있기 때문에 요 값을 가지고 갑니다. 자 데이터라는 변수에 자 데이터라는 변수에 어떤 값을 넣어줍니까? 여기에 new java util date 자 new java util date 해서 요거를 출력한 값을 넣어주죠. 왜? 여기 표현식 있잖아요, 그죠? 표현식 밸류 안에 보시면 꺽쇠갈로 %는 돼 있죠. 그래서 요 그 표현식 익스프레션 태그죠. 태그 결과 데이터 객체를 생성해서 데이터 객체가 가지고 있는 날짜와 시간 값을 출력을 해서 그 값을 데이터라는 변수에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죠? 넣어서 어디로 전달합니까? 요 데이터 변수를 second.jsp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second.jsp에서는 이걸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기 이제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request 객체에 .get 파라미터에서 요 데이터 이거 앞에서 우리가 실습할 때 다 했던 내용인데 맞습니다. 그대로 쓰시면 돼요. request.get 파라미터 하면 우리가 입력폼 만들어 가지고 서브밋 버튼 눌러서 리절트 페이지, 리스트 JS 페이지에 이렇게 전달을 하면 그때 값을 받을 때 이렇게 request.get 파라미터 했죠.
예, 요렇게 받으시면 돼요. 어떤 이름으로? 요 데이트라는 이름. 요 데이트 있죠, 그죠? 데이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받아서 예,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소스 코드 앞에서 PT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똑같습니다. 뭐 JSP 포워드 사용해서 요거 같은 게 인클루드가 아니고 포워드잖아요, 그죠? 포워드 사용해서 요 8501 데이터 JSP 쪽으로 넘어가는데 제어가 넘어가는데 넘어갈 때 id라는 변수에는 어드민을 저장해서 넘기고 name이라는 변수에는 예, 여기 보니까 자바넷 URI 인코드에서 관리자 되는데 요거 한글 안 깨지더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넘길 때. 예, 그래서 이렇게 표현식 안에다가 예, java.net URL 인코더라는 클래스에 인코더라는 메소드 상에서 관리자라는 글자를 넘기기 위해서 영문 넘기면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넘기고 싶다. value 해서요. 요 다운표 안에다가 예, ABC 영문 넘기시면 그냥 돼요. 지금 한글을 넘길 때 한글 깨지는 현상 때문에 요 앞에 코드가 더 붙은 겁니다. 그래서 id라는 변수의 값, name이라는 변수의 값을 이렇게 담아서 어디로? 예, param01 data.jsp 페이지로 전달을 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요 id 변수와 name 변수 기억하시고 계시고 id 변수와 자 name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예, 전달을 받았죠. 앞에서 페이지에서 예, 그래서 받아서 이 현재 요 페이지에서는 요 id 값과 name 값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보시면 되겠죠. 자, 먼저 여기 보면 request.get parameter 예. 자, 이전 페이지에서 이렇게 파라미터를 넘겼기 때문에 request 객체의 get parameter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요 id 값 이전 페이지에서 넘어온 id 값을 param 액션 태그로부터 넘겨진 id 값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id 그대로 출력한 거죠. 자, 여기 이제 표현식 사용해서 예, get parameter 메소드 사용해서 id 변수 값을 예, 가져오는 거죠. 가져와서 출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스크립트 해 보니까 string name은 request get parameter name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name이라는 요 변수에 자 request get parameter에서 요 name 값을 가져와서 예, 저장을 하고 예,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출력문으로 예, 바로 출력 이게 이제 요걸 이제 출력한 거죠. 그래서 name이라는 예, 요 변수에 저장된 값을 java.net.uri decode 해서 요게 이제 한글을 아까 넘길 때 안 깨지도록 URI encode라는 걸 사용했고 다시 이제 요거를 이제 decode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제 받은 것을 그대로 원상태로 만들어서 출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요 디코더 이제 반대가 요 자 인코더입니다. 인코더 예, URI 인코더 사용해서 암호화하고요. 코드로 만들고 예, 그다음에 디코더 사이에서 복호화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안 깨지도록 코드를 예, 예, 이렇게 이제 우리 코덱이라고 우리 그 동영상에 보면 코덱이라는 거 설치 안 하면 제대로 동영상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동영상 이제 그거를 이제 코드화해서 다시 이제 복호화하는 이제 그런 이제 절차로 해서 한글이 깨지지 않도록 그걸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 이제 예제 코드를 한번 더 보면 자 include 요거는 이제 아까는 forward 사용했고요. 자 include 예, 액션 태그에서 요 지금 파람 액션 태그를 두 개를 사용했어요. title하고 date 사용하고 여기에 실어서 넘길 값 요 파람 02 데이터 JSP에 넘겨줄 값을 value 속성에다가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요런 식으로 되는데 java.net.url encoder 해서 예, 요 한글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넣어주고 다음에 데이터에는 자바 유툴에 캘린더라는 클래스에 get instance 예, 메소드상에서 요 지금 날짜와 시간을 출력을 해줄 수 있는 클래스입니다. 여기서 get instance에서 객체 얻어서 그 값을 실어서 파람 02 data.jsp에 지금 넘기는 그런 소스입니다. 그래서 넘겨받아서
실제 사용할 때는 request 객체 사용해서 request.get 파라미터, 다음에 변수 이름 타이틀, 그 다음에 한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깨지지 않기 때문에 URL 인코더, 디코더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URL 인코더에는 URL encoder.encoder를 메소드 쓰시고 받는 부분에서는 java.net의 URL 디코더에 디코드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한글을 다시 원상 복귀시켜서 출력을 합니다. 복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죠. 표현 태그, expression 태그 사용해서 출력하고, 그 다음에 today's 해서 여기 이제 그 데이트 값도 이렇게 request.get 파라미터에서 데이터 변수 값을 받아서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코드가 더 추가가 되어 있는데, URL 인코더와 디코더라는 자바넷 패키지 안에 있는 지금 클래스를 사용했습니다. 조금 더 남아 있는데, 자 맞아 보겠습니다. 자, 자바 빈즈까지 설명은 끝나요. 뭐 기타 등등 이제 있지만 주로 많이 쓰는 하는 요 액션 태그입니다. 자바 빈즈까지 일단 설명드릴게요. 설명드리고 다 설명드리고 실습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바 빈즈랑 우리가 자바 시간에 클래스 만들었죠. 클래스를 하나의 데이터 형처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클래스 만든 거 제가 풀이할 때 이거 보셨잖아요. 그러면 국어 성적, 뭐 영어 성적, 수학 성적 저장하는 필드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세트 게터라고 해서 뭐 국영 수학 성적 값을 넣어주는 게 있고 빼내는 게 있어요. get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된 클래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이제 이것을 이제 빈즈라고 하는데 만들어서 JSP 페이지에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태그로. 그냥 클래스를 그대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객체를 생성해서. 그래서 자바 코드도 안 쓰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동적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자바 코드를 사용해서 자바 클래스 로직을 작성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한번 볼 거고, 실제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이용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JSP 페이지에서 화면을 표현하기 위한 계산식이나 자료 처리를 담당하는 자바 코드를 따로 분리하여 작성하는 거다. 자바 클래스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JSP 페이지에서는 이걸 불러서 쓰는 거예요. JSP 페이지에서 자바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JSP 페이지가 HTML 같이 쉽고 간단한 코드만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자바 코드를 분리해서 따로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이제 객체를 생성해서 이제 사용을 하겠다. 그런 이제 개념이고요. JSP 페이지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앞에서 JSP 페이지 기본 구조 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바 클래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코드를 작성했어요. 그래서 자바 코드로 DB 연동하는 코드를 다 작성을 했는데 내가 JSP에서 그러면 이거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자바 빈즈라는 게 자바 클래스입니다. 자바 클래스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는 자바를 입출력하는 소스 코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바 코드가. 그래서 JS 페이지에 자바 코드를 막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요 클래스를 그대로 당겨서 쓰는 JS 페이지에서 그런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자바 빈즈를 이제 만들 때, 클래스를 만들 때, 작성할 때, 규칙을 따라라 했는데, 자바 클래스는 자바 IO의 패키지 안에 serializ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된다. 우리 인터페이스는 자바 시간에 인터페이스, 그 인터페이스입니다. 다른 거 아니고, 그죠? implement 해가지고 구현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인수가 없는 기본 생성자가 있어야 한다. 매개 변수, 인수는 그러니까 디폴트 생성자 얘기하는 거죠. 디폴트 생성자가 있어야 된다. 빈즈 만들 디폴트 생성자가 있어야 되고, 모든 멤버 변수인 프로퍼티는 프라이빗 접근 지정자로 설정해야 된다. 프라이빗 하면요, 외부에서
그 필드 접근 못합니다. 그죠? 외부 클래스에서는. 그래서 이 필드 만들어줄 때 다 프라이빗으로 설정을 한다. 그 다음에 모든 멤버 변수인 프로퍼티는 자 get와 setter 이제 용어 나오죠. get로 시작하는 메소드들, set로 시작하는 메소드들을 줄여서 우리가 부를 때 getter, setter라고 합니다. get은 가져오는 거고요. set은 집어넣는 거를 얘기하는 점, 그죠? 그래서 모든 필드에 대해서는 다 get와 set가 필요해요. 어떤 필드가 있으면 값을 집어넣을 때는 get 메소드 쓰는 거고, 값을 읽어올 때는 값을 읽어올 때는 getter 메소드 쓰는 거고, 값을 집어넣을 때는 setter 메소드를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이제 getter, setter,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getter 메소드는 저장된 값을 가져올 때 쓰는 메소드. setter 같은 경우는 멤버 변수에 어떤 값을 저장할 때 쓰는 메소드.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고요. 이클립스에서는 이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게 있어요. 일단은 처음에는 직접 타이핑을 하지만 이해를 하셨으면 그때는 자동으로 생성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코드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지금 우리가 자바 빈즈를 만든 거예요. 자, 요 자바 빈즈 액션 태그 기능과 사용법. 자, 여기서 빈즈 한번 만들어 보자. 콩을 한번 만들어 보자. 자바 빈을 한번 만들어 보자. 자, 요 소스 코드 보면 자, import 자, java io serializable 되어 있는데 serializable은 인터페이스를요 구현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빈즈 만들 때. 그래서 요렇게 import 문 들어가 있고요. public class 자, 멤버 빈. 요게 빈 이름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이제 클래스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내가 스튜던트 빈 뭐 컴퓨터 빈 카 빈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름을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빈으로 쓸 거기 때문에 요 빈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요 앞에 이름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멤버 빈이라고 이름 넣었죠. 그리고 규칙이 임플리먼트 해라. 뭘? 시리얼라이즈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그죠? 자바 IO 안에 시리얼라이즈블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요 인터페이스를 자 임플리먼트 해라.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아래쪽에 이제 보니까 필드가 아이디 필드하고 지금 네임 필드 이렇게 있죠. 필드 두 개가 있는데 아이디는 인티저 타입 int 타입이고요. 네임은 스트링 타입이에요. 자 숫자 저장하고 문자열 저장하는데 규칙이 또 있었죠. 자바 빈즈 작성할 때 필드는 다 어떻게 프로퍼티라고 부르는 게 이제 필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프라이빗이라고 다 지정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죠? 프라이빗. 외부에서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함부로 이 필드를 바로 접속할 수 없도록 프라이빗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성자 디폴트 생성자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했죠. 그죠? 그래서 멤버 빈이기 때문에 멤버 빈이라는 이름의 디폴트 생성자 그대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규칙 자 그 다음에 자 퍼블릭으로 시작하는 메소드들이 쭉 나옵니다. 자 지금 필드가 두 개죠. 필드 하나당 id 필드 네임 필드 하나당 getter 메소드와 setter 메소드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면 곱하기 2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 필드 프로퍼티죠. 프로퍼티라고 부르는 여기서는 빈즈에서는 필드가 두 개면 필드 두 개니까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set getter 그죠? 그러면 총 4개의 set getter 가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규칙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setter를 만들고 getter 메소드를 만들 때 규칙은 뭐냐면 일단은 접근이 가능해야 되니까 퍼블릭을 줘야 되죠. 퍼블릭 다 주고요. 접근 제한자를. 그 다음에 요 리턴 타입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getter 보시면 get이라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쓰시는 게 아니라 get라는 소문자를 앞에 적으셔야 돼요. 적으시고 그 다음에 id 돼 있죠. 요때 i자가 대문자죠. 카멜 표기를 따릅니다. 그런데 요 id에서 요 i자가 대문자지만 요게 자 실제 요 필드명에서는 소문자로 id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소문자 id로 되어 있는 필드명에서요.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서 get 뒤에다 붙이면 id 필드에 대한 id 프로퍼티에 대한 getter 메소드가 됩니다. 그래서 get 하시고요. 자 위에 예를 들어서 KOR이라는 필드가 있어요.
KUR 필드에 대한 get를 만들겠다 하면 어떻게? get 뒤에다가 소문자 KUR이 아니고 대문자 K 넣고요. OR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만약에 ing라는 필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 ing에 대한 get를 만들고 싶다. 메소드를 만들고 싶다. 메소드 이름은 어떻게 준다? 자, get 뒤에다가 소문자 get 뒤에다가 자, ing의 이 대문자로 eng 이렇게 메소드 이름을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 규칙입니다. 자, 그러면 getter 메소드 이름 주는 규칙을 이제 봤으니까 setter는 자동적으로 돼요. 자, setter 같은 경우는 요 set id 이렇게 돼 있죠. 요것도 같은 규칙이에요. 자, setter는 소문자로 앞에 set 붙이고요. 자, 필드명, 자, id는 자, 네임을 한번 해볼까요? 자, 네임 소문자로 들어가 있죠. 네임 필드에 대한 세트를 만들겠다. 세트 메소드를 만들겠다 하면 자, n자를 대문자로 이렇게 붙이시고요. set 뒤에다가 나머지는 그대로 소문자로 카멜 표기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필드명은 다 소문자로 되어 있는데 그 필드명 자, 첫 번째 글자를 요 set 뒤에다가 이렇게 대문자로 바꿔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자, 해당 필드에 대한 세트 메소드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 네임 필드에 대한 속성에 대한 메인 필드에 대한 get 만들 때는 어떻게 소문자로 get 이렇게 하고요. 자, name에서 n자를 대문자로 해서 get name 이렇게 이름을 주시면 된다 그랬죠. 그럼 밑에 한번 보세요. get name, set name 맞죠? 요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임의로 만드시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정해놨어요. 요 이름이 만들어지는 규칙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요 정해져 있는 룰을 따라서 여러분들 직접 타이핑하셔서 만들 때는 요 규칙에 따라서 만드셔야 돼요. 자, 한번 더 정리할게요. 자, 빈 콩을 만든다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빈지를 만들 때 자, 첫 번째 규칙은 serializable이라는 자바 IO의 serializable이라는 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구현해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클래스명 뒤에 임플리먼트 넣고요. serializable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임포트에 자바 IO 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길게 안 써도 됩니다. 그죠? 그냥 serializable 하면 되겠죠. 이거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압니다. 그죠? 이 부분은 임포트 부분에 있기 때문에 굳이 패키지명까지 안 해도 돼요. serializable 이렇게 하시고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빈에서 사용할 프로퍼티라고 하는데 필드 자, 필드를 우리가 두 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요 필드가 두 개면은 자, 필드가 두 개인데 여기에다가 그러면 메소드를 몇 개 만들어 줘야 되냐면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메소드를 몇 개 만들어 주면 곱하기 2 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필드가 3개면 2 곱하면 6이 되겠죠. 그죠? 필드가 4개면 8이 되겠죠. get set 개수를 이렇게 세어 보시면 개수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4라는 말이에요. 그죠? get 2개, set 2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id하고 name. 그 다음에 요 생성자 있죠. 그죠? 생성자. 자, 요 생성자는 디폴트 생성자를 무조건 가져야 된다. 요거 이제 기억을 하시면 요대로 이제 빈을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자바 클래스 쪽에 만드는 여기 이제 자바 클래스잖아요. 그죠? 클래스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고 이걸 이제 사용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클래스를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액션 태그에 보면 use bin이라는 액션 태그가 있어요. 자, JSP use bin, use bin이 있고 use bin이라는 요 액션 태그 뒤에 자, id라는 속성과 클래스라는 속성과 스코프라는 속성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있는 요 id라는 속성 값으로 어떤 값을 넣어야 되느냐? 자, 여기 밑에 설명에 자바 빈즈를 식별하기 위한 이름입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자바 빈즈 식별 이름인데 우리 자바 시간에 객체 만들어서 어딘가 저장하죠. 참조 변수 저장하죠. 그죠? 여기 참조 변수 객체 이름 여러분이 자바를 다 배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참조 변수 이름.
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내가 객체 만들었을 때 마이카, 유어카 이렇게 객체 이름 주고서 참조 변수 이름 주고 만들어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 때 참조 변수 이름을 마이카로 줄 수도 있고 유어카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마이카 객체, 유어 객체 이렇게 쓰죠. 그럼 여기 이제 자바 빈즈 식별 이름이란 요 ID 값으로 들어간 거는 객체 이름. 내가 빈즈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내가 접근할 때 쓰는 참조 변수, 그러니까 객체 이름을 내가 여기에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라는 속성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클립스에서 이 빈즈를 클래스로 만듭니다. 아까 소스 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빈즈가 어디 있는지, 만약에 패키지 아래 만들었으면 패키지 경로 앞에 넣고요. 다음에 빈즈 클래스 이름 뭘 여기 이제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 클래스라는 속성에는 패키지 이름을 포함한 자바 빈즈 이름을 클래스 이름을 넣어준다. 그래서 자바 빈즈는 인수가 없는 기존 생성자가 있어야 하고, 이게 뭐예요? 디폴트 생성자죠. 뭐 이렇게 디폴트 생성자 얘기합니다. 디폴트 생성자 있어야 된다. 하고 추상 클래스를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됐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코프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스코프라는 속성에 이제 범위, 요 빈지를 어느 영역에서 사용할 것이냐. 우리 지역 변수, 전역 변수처럼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얘를 지금 내가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 어느 영역에서 사용할 것이냐를 요 스코프이라는 요 속성 값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빈즈가 전형되는 영역을 설정합니다 되는데, 여기에 값을 줄 때 페이지, 리퀘스트, 세션, 애플리케이션, 요 중에 하나의 값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요 범위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는 페이지를 넣을 수도 있고, 리퀘스트를 넣을 수도 있고, 세션을 넣을 수도 있고, 애플리케이션을 넣을 수 있는데, 디폴트 값은 페이지다. 현재 JSP 페이지 있죠. 현재 우리가 만들어 놓은 A.JSP면 A.JSP 안에서 요 객체를 써서 여기서 쓰고 말 거다 하면 페이지라고 써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기본 값이라고 하기 때문에 스코프를 생략하면 뭐예요? 스코프는 페이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값으로는 이 스코프 값이, 영역 값이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하면 기본 페이지 영역 안에서만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바 클래스를 이제 쓰는 부분까지 이제 설명됐습니다. 우리 앞에서 스크립트 태그에서 자바 코드를 썼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서, 코드 자체를 쓰는 게 아니라 클래스를 만들어서 쓰는 거 이제 나옵니다. 자, 그 이제 소스 코드 한번 보면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죠. 스코프 페이지면 현재 페이지에서 쓴다. 여기 클래스에 보시면 com.dto. 멤버빈, DTO, DAO, VO, 요거 설명은 제가 앞에서 제가 이제 그 모듈 설명할 때 설명드렸습니다. 모듈 이제 교재로 설명드렸고요. 데이터 타입 오브젝트,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 그 약자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때. 근데 여기서 이제 패키지를 만든 거죠. com.dto라는 패키지를 만들고, 그 패키지 아래에다가 패키지 개념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실습할 때 항상 패키지 만들어서 실습했죠. 그 패키지 만들 때 com.dto라는 패키지 만들고, 그 아래에다가 멤버빈이라는 빈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내가 사용을 할 때는 객체를, 클래스니까 객체 찍어서 객체를 뉴해가 객체를 찍어내서 만들어서 객체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멤버라는 이름에 객체 이름을 줍니다. 참조변수. 그래서 요 멤버라는 클래스로 객체를 만드는데, 이 객체가 힘 영역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 객체의 주소를 누가 갖고 있어요? 멤버가 갖고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멤버라는 클래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멤버 객체 이렇게 이름 부릅니다, 그죠? 카라는 클래스로 객체 만들면 카 객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멤버라는 이름의 이제 객체로 이 안에 들어있는 메소드라든지 필드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멤버라는 이렇게 객체를 이제 use bin이라는 액션 태그를 사용해서 빈즈, 자바 빈즈를 이제 활용할 수 있다. 클래스를 활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요 아래 이제 내용을 이렇게 보면 JSP 안에서 그러면 이제 자, 여기 아래 request.get attribute 해서 그 멤버라는 그래서 이제 멤버 빈 타입에 지금 여기 이제 클래스 타입의 객체로 이렇게 만들어서 밑에 그 if 문에서 멤버가 널이냐 아니냐 여기에 이제 값이 할당이 됐냐 안 됐냐. 그래서 널일 경우에는 새로운 그 멤버 빈이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request 해서 set attribute 해서 멤버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요 과정을 여기서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그냥 요렇게 그래서 이제 코드 JSP 코드를 보면 실제 이제 쓰는 부분은 이렇게 한 줄을 넣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객체 만들어서 쓰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 안에 이제 있는 그 내용을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데이트 표현식상에서 이 안에 이제 들어있는 값을 toString 활용해서 이제 실행도 해보고. 자, 요런 다른 이제 캘큘레이터라는 유즈 빈, 자, 빈즈를 만들어서 이걸 직접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자, 숫자를 이제 출력하는 예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라는 메소드 여기서 세제곱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요걸 이제 활용할 때 요 패키지명이 앞에 오고 우리가 빈즈를 만들어 놨으면 그 빈즈 이름을 이렇게 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요 객체 이름을 이렇게 id 값으로 줘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bin.process5 하면 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프로세스에 o라는 값을 던져주고 실행한 결과 값을 리턴을 받는 거죠. 받아서 요 m 값에 이제 저장을 하고요. m 변수에 저장하고 요걸 out.print 해서 이제 실행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자, 요거는 좀 아까서 제가 설명드렸던 빈즈 만들어놓은 거 비슷한 요것도 DAO라고 해서 자, DAO 아래에 요 이제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빈즈로 만들어 놓고요. 요 필드가 id 필드하고 네임 필드 있죠. 값이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디폴트 생성자 있네요. 그죠? 기본적으로 id name에 해당하는 자, get id와 set id 다음에 get name과 set name이라는 이렇게 set와 getter 메소드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활용하는 부분을 보면 자, JSP useBin 해서 useBin EXIC 태그 사용해서 자, ch04의 컴의 DAO 패키지 아래에 있는 person 클래스를 쓰는데 요걸로 이제 객체에 만들었을 때는 이름을 person이라고 쓰겠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스코프에서 request 영역에서 쓰겠다 라고 했고요. 자, id 이름 제목 뒤에다가 요 person 객체의 get id 메소드와 person 객체의 get name 메소드를 호출해서 그 결과값을 출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요건 이제 실습하면서 같이 한번 봐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처럼 여기 이제 person 이렇게 이제 클래스를 사용해서 객체로 이렇게 생성을 하고 요 객체의 아이디 옆에 네임 값을 get해서 출력도 하고요. 반대로 이제 셋할 때 값을 집어넣을 때는 set id와 set name이라는 세터를 사용해서 값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집어넣고 밑에 저 include action tag 를 사용했네, 그죠? 사용해서 여기 이제 그 useBin 03.jsp를 지금 호출을 했죠. 그래서 useBin 03.jsp 쪽에 이제 이렇게 호출을 해서 이렇게 출력한 결과를 보면 이게 이제 그 리퀘스트 영역이 리퀘스트이기 때문에 요 페이지에서 지금 04 페이지에서 04 페이지죠. useBin 04.jsp에서 useBin 03 페이지로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전달을 여기 보시면 include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달이 된 값을 읽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저 person이라는 예, 개체를 그대로 쓸 수가 있다는 것은 지금 요 소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 set property와 get property는 이거 태그로 값을 이제 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자바 코드로 줄 수도 있지만, 여기 이제 빈즈, 자, 여기 이제 set property 빈즈 이름, 다음에 property 이름 값이죠. 필드 이름하고 값 주시면 set이니까 어떻게 돼요? 필드에 값을 집어 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property의 값을 저장할 때 쓰는 액션 태그가 set property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즈빈 액션 태그와 함께 자바 빈즈의 세터 메소드를 접근해서 호출해 준다는 거죠. 자바 빈즈의 멤버인 프로퍼티 값을 저장하는 데 사용된다.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로부터 전달되는 요청 파라미터 값을 직접 저장하거나 자바 빈즈의 프로퍼티로 변경해서 값을 저장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자바 빈즈 모든 자바 빈즈 프로퍼티 이름과 동일하게 요청 파라미터 설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set property, 자 여기에 보면 name, property, value 있는데 여기 이제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name은 유즈빈 태그에서 id 속성 값으로 설정된 객체 이름입니다. 객체 이름. 자 객체 우리 생성했잖아요, 그죠? 유즈빈. 그래서 그 id 값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멤버 객체 생각하시면 되죠. property는 뭐예요? 멤버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필드. 예, 여기서 property라는 게 필드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필드 이름, id 필드에 set 하는 거죠. 어떤 값을? admin이라는 값을 넣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name, property, value, param에서 여기 이제 설명이 쭉 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빈즈 식별하기 위한 거고, name은 빈즈를 식별할 때 쓰는 거고, property 되어 있는 이 부분은 property 이름이다. 자바 빈즈 property 이름이다. 필드 이름이다. 그 다음에 value, 요 value는 값이죠. 요 속성에 넣어줄 값, property에 넣어줄 값, property 값. 그 다음에 param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자바 빈즈의 property 값을 전달하는 요청 파라미터 이름이다. 그래서 param과 value를 동시에 모두 사용할 수는 없다. 자, 그래서 선택해서 자 하나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사용할 때 유저빈에서 멤버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요거를 이제 그대로 이용한다는 거죠. set 그 프로퍼티나 get 프로퍼티에서 그대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스크립트리 태그에서 바로 이렇게 멤버 요 객체 이름이니까 객체 이름 get id 이렇게 호출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set 프로퍼티 사용해서 멤버 객체의 id 속성에다가 값을 어떤 밸류 값을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청 파라미터 이름 값, 자 자바 빈즈 프로퍼티 이름을 일치하는 경우에는 밸류 값을 그냥 생략하더라도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폼 HTML 폼 만들 때 이렇게 액션에다가 멤버 프로세스 JSP 만들고요. 포스팟을 넘기는데 자 id라는 네임을 갖죠. 자 밸류 네어드밀을 넘깁니다. 그러면 요 ID 동일하죠. 요 동일한 요 ID 값을 찾아가지고요. 요 멤버 set 멤버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요. 이 어드민이라는 값을 저장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자, 이게 요청 파라미터 이름과 자바 빈즈 프로퍼티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파람이라고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폼에서 던진 값을 우리가 그 만든 그 멤버라는 빈즈 객체 이제 저장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유저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죠? 유저 네임. 그다음에 뭐 밸류 이름인데 자, 요 파라미터 이름과 네임하고 요 프로퍼티 이름하고 다르죠. 요는 유저 아이디고 요거는 아이디이기 때문에 달라요. 이런 경우에는 요 파람이라는 것까지 다 명시를 해서 유저 아이디라는 자 이름을 명시를 다 해줘야 된다. 자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아이디 네임 이렇게 던지고요. 자 프로퍼티에다가 아스테리스크 하시면 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예제 부분은 이제 실습할 때 같이 볼 건데 이렇게 예, 프로퍼티라든지 밸류 뭐 네임, 셋 프로퍼티 사용해서 이제 처리하는 부분 보이시죠, 그죠? 예. 태그를 사용해서 하는 거. get 프로퍼티는 set 프로퍼티 반대입니다. 예, 값 읽을 때 이제 쓰는 부분인데, 일단은 요 뒤에 부분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조금 해 드리긴 하는데, 일단 get 프로퍼티, set 프로퍼티 뭐 이렇게 반대 개념이다 생각하시고요. 요거는 다시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실습하고. 예.